이어서 박주미 기자의 줌인 시간입니다. 최근 이 한 선수를 또 집중적으로 조명해보는 시간 참 인상적인데 이번 시간에는 정관장이 또 메가 선수를 줌인 해주신다고요. 네, 의도치 않게 선수 기획 시리즈가 되는데 이번 시간에는 메가 선수입니다. 최근 팀 창단 최다 12연승을 이끈 선수죠. 긍정적인 의미로 미친 인기몰이도 하고 있습니다. 네. 메가 선수가 이를 반영하듯이 정관장이 메가 선수의 인기몰이를 반영하듯이 26일 홈 경기에서 메가데이, 메가의 날을 개최한다고 26일 메가의 날을 개최한다고 공식 발표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메가데이에는 어떤 일을 하냐 보니까 메가 팬 사인회도 하고요. 더불어서 200여 명의 인도네시아 팬들을 무료로 초대해서 경기 관람도 하고 한국 민속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했습니다. 참 좋은 의미죠. 네, 메가 선수가 또 우리나라의 뭐 배구도 즐기면서 이런 뭐 민속놀이, 뭐 문화 활동도 참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하니까 참 저 역시도 많은 기대가 되는데요. 김유리 해설위원도 이제 선수 시절을 또 오래 해보면서 어떤 선수의 이름을 딴 데이 이런 이벤트를 개최하는 게 사실 자주 볼 수 있는 일이 아니었잖아요. 네, 자주 볼 수 있는 일 아닌데 GS 칼텍스에서는 했었거든요. 아, 네. 누구 선수 데이에서 응원 아. 만들어서 뭐 응원하거나 뭐 그 선수의 응원가만 좀 많이 나오거나 네. 그런 날이 있었는데 이렇게 외국인 선수 데이로 특정을 해서 그 나라의 팬들까지 초대하는 건 좀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정말 대규모로 진행이 된다는 점, 그동안에 뭐 각 구단에서 진행했던 이벤트와는 조금 다른 방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렇게 선수의 이름을 건 누군가의 데이를 만들면서 이렇게 커다란 이벤트를 만든다는 건 사실 웬만한 인기가 아니라면 구단에서 시도조차 해보기가 좀 쉽지는 않잖아요. 네, 단순히 특정 국가의 선수이기 때문은 아닌 것 네네. 같은데요. 사실 엄청난 실력이 밑바탕 됐기 때문입니다. 이 선수는 뭐 V리그 데뷔했을 때부터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면서 사랑을 받았었죠. 이 선수는 대부분의 공격 지표에서 1라운드 MVP를 차지했고 첫 해 그리고 두 번째 시즌인 올 시즌에도 엄청난 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자막을 보면 데뷔 첫 시즌 그리고 두 번째 시즌 지금 노란색으로 표가 그어진 부분이 네. 엄청난 실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올 시즌의 공격 지표 그리고 여러 부문에서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표가 보면 성장을 했죠. 네. 경기당 득점도 그렇고 공격 지표도 그렇고 후위 공격, 퀵오픈, 오픈 모두 다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난 시즌과 비교해 봤을 때 한 지표만 상승한 게 아니라 의미 있는 지표에서 모든 부분에서 뛰어넘었다는 거는 굉장히 이 선수가 V리그에서 안정적인 성장을 보였다. 그리고 이만큼 사랑을 받고 있는 이유가 실력에서도 성장을 했기 때문이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2년 연속 분배구 진출의 희망을 밝히고 있고 그렇죠. 만약 이대로 쭉 계속적인 성장을 보여준다면 아마도 정규리그 MVP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의 활약이 의미 있는 건 2년차 아시아 쿼터 연봉 상한액이 15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2억 원이잖아요. 가성비 끝판왕이라는 소리를 듣기 때문인데요. 국내 선수 중 2억 원대 연봉자 선수 지금 이름 리스트가 나오는데 이 선수들과 직접적인 비교는 물론 어렵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외국인 선수이기 때문에 팀에서 더 잘해야 되는 그리고 재계약을 해야 되는 어떤 절실한 동기부여가 있기 때문이고 국내 선수들과 비교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선수들 2억 원대 연봉의 이 지금 이름이 나오는 이 선수들보다는 엄청난 실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가성비의 끝판왕 실력을 보여주고 있다고도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구단으로서는 이 비용적인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여기에 실력까지도 보태지기 때문에 뭐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메가 선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뭐 그래서인지 정관장의 고이진 감독 역시도 이 메가 선수의 활약에 정말 한박 웃음을 짓는 경우도 참 많이 볼 수 있고 최근 뭐 인터뷰에서도 보면 이 메가 선수에 대해서 정말 특급 칭찬을 아끼지 않잖아요. 네, 고이진 감독이 최근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지도자 인생에서 메가 선수를 만난 건 가장 큰 행운인 것 야. 같다. 이렇게 얘기했고 네. 본인이 메가 선수에게 최근에 꽃 선물을 했다고 해요. 에델바이스 꽃을 선물했는데 왜냐하면 그 꽃말이 강인함을 뜻한다고 오. 그래서
에델바이스 꽃을 선물했다라고 하면서 메가 선수를 보면 여전사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에델바이스 꽃을 선물했다라고 했습니다. 고유진 감독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메가 선수가 사실 우리가 앞선 경기에서 봤듯이 뭐 실바 선수처럼 한 경기에서 매 경기 40점 이상을 넣는 화려한 실력을 보여주는 선수는 아니다. 그런데 이 선수는 정말 실력과 함께 엄청난 인성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솔직히 정관장이 메가와 함께 부키리치가 있기 때문에 이 쌍포가 있어서 상대 공격, 상대 블로커들이 우리 팀의 공격을 특정 선수를 겨냥하고 특정 선수에게 쏠리지 않기 때문에 균형을 맞춰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팀이 잘 나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솔직히 실바 선수급의 실력은 아니라고 인정하면서도 이 선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성이 갖춰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실력을 돋보이게 하는 인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그 근거는 어떤 거냐면 이렇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이라고요. 네네. 화를 잘 안 내고 그래서 코트 안에서 남 탓을 하거나 혹은 화를 내는 일이 거의 없는데 그리고 화가 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 앞에서 그 찡그리거나 다른 사람 앞에서 화가 난 상대에게 화를 내는 직접적으로 화를 내는 일이 없다고 해요. 네. 만약에 감독에게 화가 나더라도 동료들 앞에 그 앞에서 감독에게 화를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만약에 감독에게 화가 나면 감독실을 찾아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감독님 이건 좀 제가 화가 나거나 불편한 기분이 있었습니다. 이건 개선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팀 분위기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깨트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예요. 네. 팀 스포츠에 잘 맞고. 그래서 동료들은 이 선수의 그런 실력을 뒷받치기 위해서 인성이 이렇게 좋기 때문에 잘 도와주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실력을 받쳐줄 수 있는 성격이기 때문에 네. 그 실력이 더 돋보이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사실 보면 외국인 선수나 뭐 에이스 선수들, 소위 말이 이제 잘하는 선수들이 조금 팀 분위기를 가끔은 망치는 경우도 저도 간혹 좀 보기도 하는데요. 뭐 그런 외국인이나 에이스를 떠나서 이게 이런 선수가 팀 안에 있다는 거는 분위기에도 정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김유리 해설위원도 또 선수 시절을 돌아본다면 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잘하는 선수가 오는 것도 너무 좋은데 네. 이렇게 인성까지 갖춰진 선수가 오면 진짜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고유진 감독님이 전생에 나라를 구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정말 고유진 감독 역시도 행운이라고 표현을 할 만큼 메가 선수가 그런 또 멋진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렇게 메가 선수가 참 잘하고 있는 부분이 단순히 또 정관장의 팀 성적에만 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또 아니라고 해요. 네, 메가 선수가 오기 전까지 정관장이 배구 팬들에게 이렇게 각인된 팀은 아니었거든요, 사실. 그런데 메가 선수가 오고 나서 많은 배구 팬들이 경기장으로 오고 특히나 인상적인 건 외국인 선수가 배구 경기장으로 많이 왔습니다. 네. 그리고 직접적으로 우리가 좀 정관장이 많은 관중, 많은 배구 팬을 갖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이유가 너튜브 구독자 수가 네. 다른 구단에 비해서 굉장히 많아요. 지금 와. 자막에 나오지만 정관장의 너튜브 구독자 수는 31만을 넘었습니다. 이야. 다른 구단들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구독자 수죠. 그리고 영상, 컨텐츠 조회수가 기본적으로 10만을 넘고요. 와. 100만이 넘은 컨텐츠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정관장이 메가 선수를 얼마나 잘 영입했는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배구 연맹에서도 사실은 메가 선수를 정관장이 잘 영입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인도네시아에서 사실 정부 차원에서 문화체육부, 문화관광체육부, 문체부 차원에서도 V리그 배구 연맹과 함께 우리 뭐 같이 좀 해볼까요?라고 아이디어를 많이 건넨다고 해요. 그러니까 메가 선수가 인기가 김연경 선수를 넘고 축구로 따지면 손흥민 선수를 넘는다고 해요. 그 정도라고 네. 누구나 알만한 수준이라서
우리 뭐 같이 좀 합시다. V리그랑 같이 해요. 이렇게 많이 제안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국민 스타, 국민 선수잖아요. 그 정도의 또 인기를 자랑하고 있는 만큼 뭐 배구뿐만 아니라 사실 뭐 사업, 산업적인 부분 역시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또 기대 효과까지도 함께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또 말씀 주신 대로 V리그 인기에도 또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이야기들이 또 오가고 있는 것 같네요. 좀 어떤 이야기입니까? 물론 아직 구체화된 것도 없고 공식화된 건 없지만 네네. 자꾸 이제 우리 V리그 코보 배구연맹에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미국 메이저리그 서울 시리즈처럼 V리그 개막전을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개최합시다. 오, 네. 이런 건 어때요? 라고 아이디어를 주고 그리고 또 우리 한일 톤매치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네네, 거예요. 맞아요. 예, 교류전을 해보면 또 어때요? 인도네시아 리그와 그리고 또 이벤트 매치도 해줍시다. 이렇게 많이 아이디어를 건네온다고 해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지난 시즌에 정관장이 시즌 마치고 인도네시아로 가서 이벤트를 한 적이 있잖아요. 그랬었죠. 그런 것처럼 다음번에는 정관장 팀만 말고 여자부 인기 있는 팀들도 많잖아요. 다른 팀들 흥국생명이랄지 현대건설이랄지 다른 팀 선수들, 다른 팀 구단, 다른 구단 관계자들도 많이 와서 우리 인도네시아의 많은 분들이 인기를 끌 수 있으니까 많은 배구 팬들이 여자부 선수들 그리고 V리그를 너무 원해요. 네. 제발 와주세요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벤트를 많이 해주세요라고 아이디어를 건네온다고 합니다. 또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관장뿐만 아니라 또 우리나라 V리그 뭐 다른 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다면 또 우리 배구 산업 자체의 크기가 또 커질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건 또 모든 구성원들에게 참 유의미한 성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또 함께 기대를 해보게 되는데요. 또 메가 선수가 또 어떤 또 기대 효과를 더 불러 일으킬지 함께 기대를 해보면서 뭐 메가 선수의 활약까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이번 주 역시도 알찼던 박주미 기자의 줌인이었고요. 다음 이 시간 역시도 기대를 부탁드립니다.